1번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도 이하여야 한다. 3번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지반과 거푸집 등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로부터의 수분 흡수로 품질 변화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수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KSF 2414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험 중에는 실온, 기시 +-3 섭씨도로 한다. 2번 블리딩 시험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m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3번 최초로 기록한 시각에서부터 60분 동안 10분마다 콘크리트 표면에 스며나온 물을 빨아낸다. 4번 콘크리트를 블리딩 용기에 채울 때 콘크리트 표면이 용기의 가장자리에서 30+-3mm 높아지도록 고른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일반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방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제비는 45% 이하로 한다. 2번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제비를 정할 경우 60% 이하로 한다. 3번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제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4번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를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방사선 차폐형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인 경우 슬럼프는 1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번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X선, 감마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3번 방사선 차폐형 콘크리트는 열전도율이 작고 열팽창률이 커야 하므로 밀도가 낮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번 물 결합제비는 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워커빌리티 개선을 위하여 품질이 입증된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한중 콘크리트에서 주위의 온도가 2도이고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가 26도이며 비빈 후부터 타설이 끝났을 때까지 90분이 소요되었다면 타설이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번 20.6도 2번 21.6도 3번 22.6도 4번 23.6도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SC를 철근 콘크리트 달C와 비교할 때 사용재료와 역학적 성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재 전단면의 유효한 이용 2번 뛰어난 부재의 탄성과 복원성 3번 긴장재로 인한 자중과 전달력의 증가 4번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강재의 사용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기건 단위 질량이 1.4에서 2.0t잼3 범위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2번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제비를 정할 경우에는 5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번 천연 경량골재는 인공 경량골재에 비해 입자의 모양이 좋고 흡수율이 작아 구조용으로 많이 쓰인다. 4번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나쁨으로 시공시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 압송관의 호칭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5mm일 때 압송관의 호칭 치수는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2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0mm일 때 압송관의 호칭 치수는
100mm 이하여야 한다. 3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0mm일 때 앞송관의 호칭 치수는 125mm 이하여야 한다. 4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mm일 때 앞송관의 호칭 치수는 80mm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콘크리트의 탄산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탄산화가 진행된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 약화되어 콘크리트 자체가 팽창하여 파괴된다. 2번. 철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탄산화하여 물과 공기가 침투하면 철근을 부식시킨다. 3번. 굳은 콘크리트는 표면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작용을 받아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뀐다. 4번. 탄산화의 판정은 페놀프탈레인 1%의 알코올용액을 콘크리트의 단면에 뿌려 조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콘크리트의 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2번.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거푸집의 높이가 높아 슈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4번.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은 후 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 균열에 대한 시공상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한다. 2번. 1회의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줄인다. 3번. 수축이온부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내부 온도를 낮춘다. 4번. 기존의 콘크리트로 새로운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이동을 구속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시방배합을 통해 단위 수량 174kg 잼3, 시멘트량 369kg 잼3, 잔골재 702kg 잼3, 굵은 골재 1049kg 잼3를 산출하였다. 현장 골재의 입도를 고려하여 현장 배합으로 수정한다면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양은? 단, 현장 잔골재 중 5mm체에 남는 양이 10%, 굵은 골재 중 5mm체를 통과한 양이 5%, 표면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잔골재 802kg 잼3, 굵은 골재 949kg 잼3. 2번. 잔골재 723kg 잼3, 굵은 골재 1028kg 잼3. 3번. 잔골재 637kg 잼3, 굵은 골재 1114kg 잼3. 4번. 잔골재 563kg 잼3, 굵은 골재 1188kg 잼3.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형시에 가압 양생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크게 된다. 2번. 물 결합 제비가 일정할 때 공기량이 증가하면 압축 강도는 감소한다. 3번. 부순도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크다. 4번. 물 결합 제비가 일정할 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커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23회의 압축 강도 시험 실적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가 5MPa였다.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인 경우 배합 강도는? 단, 시험 횟수 20회일 때의 표준 편차의 보정 계수는 1.08이고 25회일 때의 표준 편차의 보정 계수는 1.03이다. 1번 47.1MPa, 2번 47.7MPa, 3번 48.3MPa, 4번 48.8MPa.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고압증기 양생한 콘크리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압증기 양생한 콘크리트의 수축률은 크게 감소된다.
2번, 고압증기양생한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크게 감소된다. 3번, 고압증기양생한 콘크리트의 외관은 보통 양생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색의 특징과 다르며 흰색을 띈다. 4번, 고압증기양생한 콘크리트는 보통 양생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약 2배 정도가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소요의 품질을 갖는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주입 모르타르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압송과 주입이 쉬워야 한다. 2번, 주입되어 경화되는 사이에 블리딩이 적으며 팽창하지 않아야 한다. 3번, 경화 후 충분한 내구성 및 수밀성과 강제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번, 굵은 골재의 공극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양호한 유동성을 가지며 주입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지깅 시험 2번, 흐름 시험 3번, 슬럼프 시험 4번, 비비 시험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신축이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제,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번,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번, 신축이음에는 인장철근 및 압축철근을 배치하여 전달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4번,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프리텐션 방식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40MPa 이상이어야 한다. 2번, 포스트 텐션 방식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0MPa 이상이어야 한다. 3번,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직후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최대 인장 응력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4번,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직후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최대 압축 응력의 1.7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공기량 2번, 평판 제하 3번, 슬럼프 4번, 펌퍼빌리티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천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다짐기계로 일반성토 다짐보다 비교적 함수비가 많은 점질토 다짐에 적합한 롤러는 1번, 진동 롤러 2번, 템핑 롤러 3번, 타이어 롤러 4번, 로드 롤러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1번, 스폴링 2번, 블로우업 3번, 펌핑 4번, 리플렉션 크랙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표면차 수벽 댐을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대량의 점토 확보가 용이한 경우 2번, 추후댐 높이의 증축이 예상되는 경우 3번, 짧은 공사기간으로 급속 시공이 필요한 경우 4번, 동절기 및 잦은 강우로 점토 시공이 어려운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로드 롤러를 사용하여 전압 횟수 4회, 전압 호설 두께 0.2m, 유효 전압폭 2.5m, 전압 작업 속도를 3km/h로 할 때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면 단, 토량 환산 계수는 1, 롤러의 효율은 0.8을 적용한다. 1번, 300큐빅미터/h 2번, 251큐빅미터/h 3번, 200큐빅미터/h
4번 151 큐빅미터 H.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터널 공사에 있어서 TBM 공법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객내의 공기오염도가 적다. 2번 복잡한 지질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좋다. 3번 라이닝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 4번 동바리공이 간단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어떤 공사에서 하한 규격값 SLCB-MPa로 정해져 있다. 측정 결과 표준 편차의 측정값 1.5MPa, 평균값 18MPa였다. 이때 규격값에 대한 여유값은 1번 0.4MPa, 2번 0.8MPa, 3번 1.2MPa, 4번 1.5MPa.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현장 콘크리트 말뚝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층의 깊이에 따라 말뚝 길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2번 말뚝선단의 구근을 만들어 지지력을 크게 할 수 있다. 3번 현장 지반 중에서 제작 장생되므로 품질 관리가 쉽다. 4번 말뚝 재료의 운반에 제한이 적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암거의 매설 깊이는 1.5m, 암거와 암거 상부 지하수면 최저점과의 거리가 10cm, 지하수면의 경사가 4.5도이다. 지하수면의 깊이를 1m로 하려면 암거 간 매설 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1번 4.8m, 2번 10.2m, 3번 15.2m, 4번 61m.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성토 높이 8m인 사면에서 비탈구배가 1.3일 때 수평거리는 1번 6.2m, 2번 8.3m, 3번 9.4m, 4번 10.4m.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의 부분적인 균열, 변형, 마모 및 붕괴와 같은 파손이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공법을 표면처리라고 하는데 다음 중 이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실코트, 2번 카페트 코트, 카오피트 코트, 3번 테코트, 4번 포그실, 파그실.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심빼기 발파공은 1번 노컷, 2번 벤치컷, 3번 스윙컷, 4번 피라미드 컷.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샌드드레인, 공법에서 영향원의 지름을 더 모래말뚝의 간격을 딜하 할 때 정사각형의 모래말뚝 배열식으로 옳은 것은 1번 더 딜.0D, 2번 더 딜.05D, 3번 더 딜.08D, 4번 더 딜.13D.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아래의 표와 같이 공사일수를 견적한 경우 3점 견적법에 따른 적정 공사일수는 1번 4일, 2번 5일, 3번 6일, 4번 7일.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흙의 성토 작업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쌓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방 쌓기법이다. 2번 공사비가 싸고 공정이 빠른 장점이 있다. 3번 주로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의 공사에 사용된다. 4번 층마다 다소의 수분을 주어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을 쌓는 공법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교량의 구조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누어진다. 다음 중 상부 구조가 아닌 것은 1번 교대, 어버트먼트, 2번 브레이싱, 브레이킹, 3번
바닥판, 브리지 덱. 4번, 바닥틀, 플로어 시스템.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보통토, 사질토를 재료로 하여 36,000 큐빅미터의 성토를 하는 경우 굴착 및 운반 토량, 댐3은 얼마인가? 단, 토량 환산 계수 LD 1.25, C 0.90. 1번, 굴착 토량 4만, 운반 토량 5만. 2번, 굴착 토량 32,400, 운반 토량 4,500. 3번, 굴착 토량 28,800, 운반 토량 5만. 4번, 굴착 토량 32,400, 운반 토량 45,000.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어스 앵커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구 구조물에도 사용하나 주로 가설 구조물의 고정에 많이 사용한다. 2번, 앵커를 정착하는 방법은 시멘트 밀크 또는 모르타르를 가압으로 주입하거나 앵커 코어 등을 박아 넣는다. 3번, 앵커 케이블은 주로 철근을 사용한다. 4번, 앵커의 정착 대상 지반을 토사층으로 가정하고 앵커 케이블을 사용하여 긴장력을 주어 구조물을 정착하는 공법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보강토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초지반의 부등 침하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다. 2번, 옹벽 시공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요 없다. 3번, 전면판과 보강재가 제품화되어 있어 시공 속도가 빠르다. 4번, 전면판과 보강재의 연결 및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토합을 지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직접 기초에 터파기를 하고자 할 때 아래 조건과 같은 경우 가장 적당한 공법은? 1번, 오픈 컷 공법. 2번, 아일랜드 공법. 3번, 어더피닝 공법. 4번, 트렌치 컷 공법.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버킷 준설선, 버키트 드레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규모 준설에서 주로 이용된다. 2번, 예인선 및 토운선이 필요 없다. 3번, 비교적 광범위한 토질에 적합하다. 4번, 암석 및 굳은 토질에 적합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석재를 모양 및 치수에 의한 구분할 때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각석. 2번, 판석. 3번, 견치석. 4번, 사고석.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이 다음 반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1번, 강도, 스트렝스. 2번, 강성, 스티프니스. 3번, 인성, 터프니스. 4번, 취성, 브리텔리스.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수지 혼입 아스팔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도가 크다. 2번, 점도가 높다. 3번, 가몬성이 저하한다. 4번, 가열 안정성이 좋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굵은 골재로서 최대 치수가 40mm 정도인 것으로 체가름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시료의 최소 건조 질량으로 옳은 것은? 1번, 2kg. 2번, 4kg. 3번, 6kg. 4번, 8kg.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화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는 염화물이온 침투를 억제하여 철근 부식 억제 효과가 있다. 2번,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콘크리트 내부의 세공경이 작아져 수밀성이 향상된다. 3번,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플라이엣이나 실리카퓸에 비해 포틀랜드 시멘트와의 비중차가 작아 혼화재로 사용할 경우 혼합 및 분산성이 우수하다. 4번,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합유를 시멘트 중량에 대하여 70% 혼합한 경우 탄산화 속도가 보통 콘크리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되어 내구성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금속 재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성과 전성이 작다. 2번 금속 고유의 광택이 있다. 3번 전기, 열의 전도율이 크다. 4번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결정형을 가진 고체로서 가공성이 좋다.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콘크리트용 강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형상에 따라 직선 섬유와 이형 섬유가 있다. 2번 강섬유의 평균 인장 강도는 200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3번 강섬유는 16도 이상의 온도에서 지름 안쪽 90도 방향으로 구부렸을 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번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은 강섬유 5톤마다 10개 이상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목재의 건조법 중 자연건조법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끓임법, 2번 수침법, 3번 열기건조법, 4번 고주파건조법.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사용하는 시멘트에 따른 콘크리트의 일일 압축 강도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2번 초속경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3번 고로슬래그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4번 고로슬래그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정답은 3번입니다. 50번 유주로 잠재 수경성이 있는 혼화재료는 1번 착색재, 2번 애재, 3번 유동화재, 4번 고르슬래그 미분말.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시멘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시멘트의 강도 시험은 결합재료로서의 결합력 발현의 정도를 알기 위해 실시한다. 2번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와 접촉하면 공기 중의 수분 및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풍화라 한다. 3번 응결시간 시험은 시멘트의 강도 발현 속도를 알기 위해 실시한다. 초결이 빠른 시멘트는 장기 강도가 크다. 4번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하열을 낮추기 위하여 화학 조성 중 C3A의 양을 적게 하고 그 대신 장기 강도를 발현하기 위하여 C2S량을 많게 한 시멘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잔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을 한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조립률은 단 10mm 이상 체에 잔류된 잔골재는 없다. 1번 1.0, 2번 2.63, 3번 2.77, 4번 3.15. 정답은 3번입니다. 53번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는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KS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이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중 부순 잔골재의 품질을 위한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안정성, 2번 마모율, 3번 절대 건조밀도, 4번 이평판정 실적률.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아스팔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스팔트의 비중은 침입도가 작을수록 작다. 2번 아스팔트의 비중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저하된다. 3번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라 컨시스턴시가 현저하게 변화된다. 4번 아스팔트의 강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침임도가 클수록 작다. 정답은 1번입니다.
55번 아스팔트의 분류 중 석유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아스팔타이트, 데스폴타이트 2번 록 아스팔트, 락 에스폴트 3번 레이크 아스팔트, 레이크 에스폴트 4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에스폴트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암석은 1번 안산암 2번 응회암 3번 화강암 4번 현무암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실리카 듐을 콘크리트의 혼화제로 사용할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위 수량과 건조 수축이 감소한다. 2번 콘크리트 재료 분리를 감소시킨다. 3번 수화 초기에 CSH계를 생성하므로 블리딩이 감소한다. 4번 콘크리트의 조직이 치밀해져 강도가 커지고 수밀성이 증대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혼화재료가 아닌 것은 1번 애제 2번 분산제 3번 촉진제 4번 포졸란 정답은 3번입니다. 59번 터널 굴착을 위하여 장양량 4kg으로 시험 발파한 결과 누도지수 가 1.5, 폭바 반경 달 2-3m이었다면 최소 저항선 길이를 5m로 할 때 필요한 장양량은 1번 6.67kg 2번 11.1kg 3번 18.5kg 4번 62.5kg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골재의 함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내부 공극에는 물로 차 있는 상태를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라고 한다. 2번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대 건조 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을 골재의 표면수율이라고 한다. 3번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을 골재의 흡수율이라고 한다. 4번 골재를 100에서 110도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라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1번 A점토층이 전체 암밀량의 99%까지 암밀이 이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었다면 B점토층의 배수거리와 암밀계수가 다음과 같을 때 99%의 암밀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B점토층의 배수거리 H는 A점토층의 2배이고 암밀계수 CB는 A점토층의 3배이다. 1번 3분의 20년 2번 3분의 40년 3번 9분의 20년 4번 9분의 40년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다음 말뚝의 지지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뚝의 지지력을 추정하는데 말뚝 제하 시험이 가장 정확하다. 2번 말뚝의 북부, 마찰력이 생기면 지지력이 감소한다. 3번 항타 공식에 의한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구할 때 안전율을 3으로 한다. 4번 연약한 점토 지반에 대한 말뚝의 지지력은 항타 직후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3번 다음 토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집안의 정지 토합 계수가 1.75라면 이 흙은 과암밀 상태에 있다. 2번 일반적으로 주동 토합 계수는 1보다 작고 수동 토합 계수는 1보다 크다. 3번 쿨럼 토합 이론은 옹벽 배면과 뒤채움 흙 사이의 벽면 마찰을 무시한 이론이다. 4번 주동 토합에서 배면토가 점착력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토합이 적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다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세립토가 많을수록 최적 함수비는 증가한다. 2번,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최적 함수비는 감소한다. 3번, 세립토가 많을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한다. 4번, 다짐 곡선이라 함은 건조 단위 중량과 함수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시료 채취기, 샘플러, 내 관입 깊이가 100cm이고 채취된 시료의 길이가 90cm이었다. 채취된 시료 중 길이가 10cm 이상인 시료의 합이 60cm, 길이가 9cm 이상인 시료의 합이 80cm였다면 회수율과 RQD는 1번 회수율 0.8, RQD 0.6 2번 회수율 0.9, RQD 0.8 3번 회수율 0.9, RQD 0.6 4번 회수율 0.8, RQD 0.75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흑댐 등의 치문선, CPG 라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문선은 일종의 유선이다. 2번 치문선은 일종의 등압선이다. 3번 치문선은 일종의 자유수면이다. 4번 치문선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포물선으로 가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그림과 같은 성층토의 연직 방향의 평균 투수 계수 KB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H1, H2, H3 각토층의 두께 K1, K2, K3 각토층의 투수 계수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1번입니다. 68번 기초의 지지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평판제하 시험 이용 2번 탄성파 시험 결과 이용 3번 표준관 입시험 결과 이용 4번 이론에 의한 지지력 계산 정답은 2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사면의 안정해석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마찰원법 2번 비숍프의 방법 3번 펄레니어스 방법 4번 테르자기, 터자기의 방법 정답은 4번입니다. 70번 다음 삼축압축 시험의 응력 경로 중 안밀배수 시험에 대한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71번 말뚝 지지력 공식에서 정적 및 동적 지지력 공식으로 구분할 때 정적 지지력 공식으로 구분된 항목은 어느 것인가? 1번 터자기 공식, 힐리 공식 2번 터자기 공식, 마이어호프의 공식 3번 힐리 공식, 엔저니링 뉴스 공식 4번 엔저니링 뉴스 공식, 마이어호프의 공식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얕은 기초의 파괴 영역에 대한 아래 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역은 수동 영역이다. 2번 파괴 순서는 2다. 3번 국부전 단파괴의 형상이다. 4번 영역에서 수평면과 45도 플러스 5기의 각을 이룬다. 정답은 1번입니다. 73번 오포화된 점토 지반의 성토화 중으로 어느 정도 안밀된 후 급속한 파괴가 예상될 때 이용해야 할 강도 정수를 구하는 시험은 1번 CU 테스트 2번 UU 테스트 3번 UC 테스트 4번 CD 테스트 정답은 1번입니다. 74번 어떤 모래의 비중이 2.78, 간극률, 젠, 이 28%일 때 분사 현상을 일으키는 한계동수 경사는 1번 2, 2번 4.5, 3번 0.78, 4번 1.28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어느 포화된 점토의 자연함수비는 45%였고 비중은 2.70이었다. 이 점토의 간극비 E는 1번 1.22, 2번 1.32, 3번 1.42, 4번 1.52.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 유선망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선과 등수두선은 직교한다. 2번 인접한 두 유선 사이의 유량은 같다. 3번 인접한 두 등수두선 사이의 동수경사는 같다. 4번 인접한 두 등수두선 사이의 수두손실은 같다. 정답은 3번입니다. 77번 모어의 응력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모어의 응력권에서 응력 상태는 파괴포락선 위쪽에 존재할 수 없다. 2번 모어의 응력권이 파괴포락선과 접하지 않을 경우 전단 파괴가 발생됨을 뜻한다. 3번 비암밀비배수 시험 조건에서 모어의 응력권은 수평축과 평행한 형상이 된다. 4번 모어의 응력권의 접선을 그었을 때 종축과 만나는 점이 점착력 C이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내부 마찰각 O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78번 입도 분석 시험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이 흙을 통일분류법에 의해 분류하면 1번 GW, 2번 GP, 3번 SW, 4번 SP.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다음 중 피어 공법이 아닌 것은 1번 감압공법, 2번 가우공법, 3번 버노토 공법, 4번 셔카고 공법.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토질 종류에 따른 다짐 곡선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성토에서는 소성이 클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작고 최적 함수비는 크다. 2번 조립토에서는 입도 분포가 양호할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크고 최적 함수비는 작다. 3번 조립토일수록 다짐 곡선은 완만하고 세립토일수록 다짐 곡선은 급하게 나타난다. 4번 조립토가 세립토에 비하여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크게 나타나고 최적 함수비는 작게 나타난다. 정답은 3번입니다.